팀 김어준이 점점 그 자신들의 속내를 드러내고 있는 상황이에요. 유시민 씨가 어제 네. 다스베이다 녹화 현장에서 했던 발언이 지금 온라인에서 회자가 되고 있습니다. 아, 무슨 말이었는지. 다스베이다가 뭡니까? 다스베이다 이제 김어준 씨가 일주일에 한 번씩 하는 공개 방송이 있습니다. 아, 네, 꽤 됐는데 어제로 이제 막을 내려요. 네. 그럼 다른 시즌에 가는 거군요, 또. 아니 그때 뉴스 공장 안에 이제 흡수하는 걸로 네. 지금 알려져 있는데 유시민 씨가 나와가지고 한 말이 이런 거라고 합니다. 지금 이재명 대통령은 올바른 곳으로 가고 있지 않다. 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올바른 곳으로 가길 바라고 그런 관점에서 비평 활동을 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지금 당권 개입을 했다는 얘기. 얼마 전에 그 당무 개입이요? 당무 개입, 네. 당무 개입했다고 정청래가 직접적으로 얘기한 건 아니지만은 측근을 통해서 채널 A를 통해서 퍼뜨린 얘기죠. 그렇죠. 같은 맥락의 얘기인 것 같습니다. 유시민도 민주당에 대한 이재명 대통령의 당무 개입에 반대한다 이런 이야기를 한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재명 대통령이 민주당 당무에 개입하는 것에 반대하고 자기 마음에 드는 당대표를 지지하면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과 지지자들의 가는 방향이 많이 다른 것 같다. 지지자들은 증축을 원하는데 이재명 대통령은 재건축을 하고 싶어하는 것 같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네. 예. 그러니까 이제 말하자면은 그 20년 친문 기득권 인정하고 그 뭐 굳이 그렇게 거기서 자기 공간 만들고 싶으면 증축을 해야지 이거 전면적으로 재건축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 같습니다. 저는 그 지금 이사장님 말씀을 전해 들었잖아요. 네. 들으면서 드는 생각이 네. 차라리 잘 됐다. 잘 됐다. 네, 정권 1년 딱 지난 다음에 예. 이렇게 그냥 옥석이 가려지면 된다. 그러니까 좋습니다. 정말 순수 기득권 세력, 주류 세력과 음. 대통령이 비주류인 이상한 상황이잖아요. 비주류 세력이 이렇게 갈라지는구나. 이렇게 자기 모습, 자기 면모를 드러내는구나. 차라리 정권 말기에 있잖아요. 네. 한 4년 차쯤 돼서 대통령이 힘도 빠지고 그다음에 국정 운영이라는 게 이재명식으로 하면요. 계속 지쳐요 정말. 네. 너무 열심히 뛰니까 밤낮 없이. 예. 그래서 체력적으로도 막 고갈되고 네. 네? 또 지지율도 떨어지고 예. 개혁을 하다 보면 개혁의 반동 세력들의 저항도 또 있을 거 아닙니까? 집권 말기에는 뭐 그런 것도 좀 나타날 거 아니에요. 아무리 이재명 대통령이 잘하더라도 정권 초하고는 좀 다를 거 아니에요. 예. 그럴 때 뒤통수 맞고 그럴 때 이제 소위 마각을 드러내는 것보다 정권 초기에 하는 게 차라리 낫다. 차라리. 근데 해도 너무한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네. 그렇다면 이재명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공격을 시작하는 거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예상했던 것처럼. 맞아요. 예. 지지율도 높고 그러니까 건드리지 못했다가 네. 지지율이 정청래 때문에 떨어지니까 고개 틈이다 해가지고 와락 덤벼드는 거예요. 그게 사실 그자들이 노력해서 지지율 떨어뜨린 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럼요. 팀 네. 김어준이 선거를 망치게 만들어 가지고 결국 대통령의 지지율이 빠지니까 이때를 기다렸다는 듯이 지금 활용하고 있는 거 그래서 아니겠습니까? 원하는 건 식물 대통령이죠. 대통령이 아무것도 못하고 자기들이 불러주는 대로 원하는 대로 이 사람 써 하면 이 사람 쓰고 예. 사인해 살려는 드릴게 사인해 뭐 이런 거죠. 약간 조폭적 분위기죠. 근데 문재인 정부 때는 그런 게 통했는지 모르지만 이재명 대통령은 달라요. 종자가. 왜 그러냐면 네. 굉장히 험하게 거칠게 살았던 사람이고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요. 어제 연평도 간 것도 그런 거예요. 네. 뭐 6.25에서 갔지만 실제로 지금 가장 큰 문제가 정권의 큰 문제가 진짜 위기가 뭐냐면 중수청 얘기들 하잖아요. 네. 중도가 빠져나가고 있고 수도권이 빠져나가 서울 특히 그다음에 청년이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그걸 중수청이라고 합니까? 네네. 아니 그 중수청이 10월 2일날 생기는데 예. 그 중수청은 뭐 실무적으로 잘하면 돼요. 예. 뭐 중대범죄수사청이야. 예. 근데 중도층이 빠져나가는 건 아이고. 어떡할 거냐. 예.
그다음 서울시장 선거에서 받지 않냐, 서울이 빠져나가고 가장 걱정인 건 청년이에요. 네. 그래서 어제 청와대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냈던 메시지는 뭐냐면 정권의 명운을 걸고 집권 내내 청년 정책을 하겠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네. 청년 정책 중에 가장 험하고 사실 다루기 어려운 게 병역 문제입니다. 네. 병역 문제 뭐 골아 있어요. 그렇죠? 군대 가야 되는 징병제 국가에서 군대 가야 되는 젊은 남성들의 감정, 그다음에 시간이 있는 거고, 군대 가서 허송 세월하는 게 있는 거고, 그렇죠? 그다음에 가산점 이런 것도 안 되고 그러니까 참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될까가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아주 정확한 얘기를 한 겁니다. 지금 현실 전쟁들을 봐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미국 네. 이란 전쟁 보면 네. 뭐 해병대가 뭐 무슨 보트 타고 침투해가지고 뭐 이런 거 하나도 없어요. 아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보병이 뭐 따각따각 총 쏘면서 뭐 고지를 점령하고 이런 전쟁도 없어요. 그렇죠? 드론이 날아다니는 거잖아요. 네. 그럼 지금처럼 휴전선 인근에다 잔뜩 병력 깔아놓고 이런 1950년대식 병력 운영을 할 게 아니거든요. 엄청난 소모지요, 사실은. 아니 그러니까요. 네. 그 젊은이들이 시간 빼앗는 거예요. 네. 젊은이들의 그 희생에 기대 가지고 장군들만 좋은 일 시키는 거예요. 맞습니다. 근데 예. 이게 사실 굉장히 중요한 영역인데 예. 대한민국 육군의 장군 숫자가 미국 육군의 장군 숫자보다 많은 이 어처구니 없는 상황 극복해야 되고 예. 병영도 개선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젊은이들과 연대하는 거죠. 어제 그래서 연평에 간 거 아닙니까? 네. 실제로 이게 안보적인 측면도 있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건 젊은이들을 찾아 나선 거예요. 젊은이들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네. 대통령은 이러고 있잖아요. 왜 이래요? 또다시 선거할 사람도 아니잖아요. 네. 출마할 사람도 아니잖아요. 예. 민주당을 위해서 이러는 거예요. 또 네. 국가를 위해서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 가장 큰 혜택을 받을 사람들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단체장 중에서 뭐 친청 뭐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몇 명이 놀랍게도. 근데 그 사람들이 그 지역에서 왜 당선됐냐 하면 이재명이라는 세 글자를 빼놓고 설명할 수 없어요. 이재명 대통령의 높은 지지율 덕분에 당선된 거예요. 자랑하는 강원도는 안 그랬습니까? 또 최초로 단체장을 배출했던 강릉시는 안 그랬습니까? 맞습니다. 강릉시의 김 시장 당선자도 마찬가지예요. 이재명 대통령 없었으면 네. 그 지지율 아니었으면 절대 못 돼요. 맞습니다. 그런 예. 지역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은 저렇게 열심히 뛰는데 정청래 대표는 오로지 제 이속만 차리고 있다. 아, 이 사람 정말 나오면 이번에는 민주당 당원들이 정신 똑바로 차리고 제대로 심판해야 되겠다. 더 이상 김어준 팀, 김어준 그룹의 선동에 속아가지고 예. 이리저리 휘둘리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아, 저 국장님 말씀대로 이 참 정권 초기에 이런 일이 있었으니 참 다행이다. 네. 중반기, 후반기로 가면은 대통령 힘은 빠지고 아마 그들의 그 어떤 득세가 두드러질 거예요. 만약에 그때 가서 대통령과 차별화를 한다면은. 근데 1년 차 됐을 때 섣불리 이들이 이제 선긋기에 나섰는데 차라리 지금이 더 낫다. 이 대통령과 관련한 뭐 이런 증언이 있더라고요. 이 대통령이 한번 깊은 물에 빠진 적이 있었는데 허우적대지 않고 바닥까지 내려갔다가 서서히 그 가만히 있으면 몸이 뜬다. 그럼 그렇습니까? 위기에서 탈출한다. 네, 네. 이런 그 어른들의 그런 지혜를 새겨 듣고 그렇게 물에 빠지더라도 허우적대지 않고 바닥까지 내려갔다 올라오는, 가만히 있어도 올라오는. 네. 그래서 이제 항상 위기를 만날 때 바닥까지 내려가는 게 차라리 더 이 위기를 극복하는 좋은 길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이런 식의 협박, 뭐 공격에 굴하지 않을 겁니다. 네. 않는 까닭은 뭐냐면 그 호불호 뭐 친소 이런 게 아니에요. 네. 나를 공격하니까 싫고 물론 시키야 하겠죠 감정적으로. 근데 싫어서 뭐 좋아서가 아니라 할 일이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관심 영역이 다른 거예요. 네. 자, 정청래 씨는 당 대표가 돼서 할 일이 있습니까? 아니 진짜로.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지키고 자기 진영을 지키고 진영이나 넓은 의미가 아니에요. 자기
좁은 의미의 그룹을 지키고 나 자신 이지은 지켜야 되잖아요. 이지은 입장에서 정청래가 당대표 안 나가면 어떡해요. 큰일 나 진짜. 최민은 어떡하라고요. 네.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그 그룹을 지키는 건 의미가 있겠죠. 예. 공천권을 행사하게 되면. 그런데 공익과는 무관한 거 그렇죠.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대한민국을 지키는 거예요? 이재명 대통령 일 잘하는 일 하고 싶은 이재명 대통령을 지키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네. 근데 이재명 대통령 하고 싶은 게 뭐냐면 나라를 지키고 싶은 거예요. 아 저는 딱 귀국해가지고 하도 정당에서 민주당에서 네. 순방 성과를 맨날 갉아먹잖아요. 그렇죠. 뉴스 다 잡아먹고 예. 그래서 너무너무 답답하니까 본인이 참모들이 말리는데도 불구하고 순방 성과를 설명했잖아요. 기자회견을 통해서. 그걸 네. 그런 맥락으로 보시는군요. 그럼요. 아니 그거예요. 본인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때 뭐라고 예. 그러냐면 기자들 질문에 답하다가 예. 내가 진짜 코스피 9천 됐다고 뭐 자화자찬했습니까? 라고 하면서 그 다음에 한 말이 있어요. 뭐라고 그러냐면 그거 좋은 일이지만 코스피 9천 가고 불장이 되고 근데 자산도 양극화될 가능성이 있다. 코스피가 9천이 되더라도 남의 일인 아니 하이닉스 주식 하나가 한 주가 얼마인데 한 주도 못 갖는 젊은이들 근데 자산이 양극화되고 그러니까 영 리치, 영 푸어 이렇게 갈리는 거 이런 상황이 있다. 나 거기 예의주시하고 있다. 그래서 불안해서 나 자화자찬할 생각도 없다. 무슨 얘기냐면 자 코스피 5천을 공약에 내걸었는데 9천까지 어떤 면에서 공약을 깨버린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더블 했잖아요. 근데 그러면 5천 됐을 때 아니야. 그 전에 3천, 4천, 5천, 6천, 7천 계속 매번 됐을 때마다 한 달에 한 번씩 캠페인 터트려야 돼요. 그렇죠. 한 번도 안 하고 그럼요. 9천까지 올라갔는데 여기에 끼지 못한 사람들 걱정을 하는 거예요. 이게 대통령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그러기 위한 방법은 뭐냐? 에? 그런 방법 한번 찾아야 된다. 찾아서 젊은이들에게 해야 된다. 그래서 대통령 정책실장도 막 부동산 문제 가지고 기자간담회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찾아다니면서 노력하는 거예요. 국민들 마음을 모으고 임대주택 안 된다면 청년들 어디 가서 살라는 말이냐. 아니, 좀 여지가 있어야지. 지금 공급하려고 노력하지 않냐. 맨날 우리 보고 공급 안 한다고 그러는데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한마디로 나라 걱정이에요. 국민 걱정이에요. 그러니까 하고 싶은 일이 있는 이재명과 하고 싶은 일이라고는 오로지 자기와 자기 그룹만 지켜야 되는 정청래의 싸움이라는 건 이번 전당대회 성격에 부합합니다. 네. 그래서 그냥 하는 말로 명청대전이 아니라 진짜 명청대전을 벌인 거예요. 누가? 정청래가. 저는 그 결과도 정청래가 감당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집권 1년 차에 1년 막 지난 2년 차에 막 들어간 대통령하고 싸우겠다는 당대표 출신의 전당대회 후보자, 당대표 후보자에 대해서 민주당원들이 어떤 선택을 할지 저도 지켜볼 거예요. 네. 여러 레거시 미디어 보도를 종합해 보면은 이재명 대통령이 순방 마치고 돌아와서 송영길 의원과 만나가지고 많이 외롭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형님 도와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뭐 저도 들었습니다. 그 얘기는 그래서 뭐 사실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뭐 하여튼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그게 비공개 만찬이에요. 저녁을 먹었는데 이제 돌아오자마자라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 돌아오자마자 오후 2시에 기자회견했어요. 그렇다면 기자회견하면서도 막 졸려 내가 졸린 거 시차 때문인가요? 이랬거든요. 그런데도 만찬을 한 거예요. 그건 뭐냐면 정말 속상한 거예요. 정말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집권 여당의 대표가 대통령을 향해서 정권은 짧다고 날려버린 거예요. 이건 진짜 매기는 거지, 진짜 실수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실수 아니죠. 준비해온 말이죠.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걸 한 거예요. 마치 장동혁이 했을 직한 그래도 기분 나쁠 그 얘기를 정청래가 해버린 거예요. 더 중요한 건 강훈식 비서실장도 그 얘기를 했습니다. 정부 정책에 뒷받침하는 입법이 지금 27%밖에 안 된다. 이건 진짜 태업이지. 아니 그러니까 여서야대 국면이면 어쩔 수 없는 측면도 있을 거예요.
야당은 반대하는 데니까, 야당은 저항하니까, 야당은 그게 일이니까. 그런데 여당이 다수당이 압도적 다수인데도 27%라는 건 일하고 싶은 욕구로 가득 차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어떠냐면 정말 이거 못 견딜 상황인 거죠. 아니 순방만 나가면 계속 그러고. 예? 그다음에 공항에서 90도 절하는 건 그거 매기는 것도 아니고 정말 90도 절하는 걸 보는 이재명 대통령 어땠겠어요? 그러니까 바로 차 속에서 송영길 저 의원 시간 되면 오늘 저녁이라도 한잔 저 같이 밥 먹자고 그 그렇게 자리에서 아니 그럼요 연락한 당일날 겁니까? 결정된 거예요. 아하, 예. 아니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에요. 정청래가 네. 이재명 대통령에게 일관되게 그렇게 못되게 굴었어요. 근데 또 그럼 어제- 말이라도 그렇게 안 해야죠. 예전처럼 하면 되잖아요. 그 어디 종편에 나와서 한 것처럼 나 이재명 싫어. 그냥 아예 그냥 싫어. 그냥 생각하기도 싫어. 싫어. 그래 생각하기도 싫어. 싫어. 우리 편 아니잖아. 네. 그거 어디 학생운동도 안 했고 그거 어디 성남에서 좀 아유 그 변두리에서 온 사람인데 싫어 그냥 싫어 됐어 싫어 짜증나 끝. 이러면 차라리 정직하죠. 예. 속상해요. 하여간 참 그 양반 그래놓고 또 어제 그 당 대표 사퇴한다면서 뭐 자기가 마지막까지 이재명 대통령 지킬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제 믿으시는 분이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지금 정권 초기에도 걷어차는 사람이 정권 끝난 다음에 이재명을 지켜요? 아이고. 그 저거는 또 아울러 팀 김어준의 입장이다. 그들이 쓰는 어휘까지도 동일합니다. 네네. 당권 개입, 당무 개입. 이거 정청래가 얘기했고 며칠 뒤 유시민이 또 얘기했습니다. 아니 제가 그리고 유시민이 예전에 코어 지지층이란 말했죠. 나중에 또 김어준이 코어 지지층 운운합니다. 이들은 다 지금 영혼이 그 통폐합됐어요 지금. 제가 운동을 하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네네네. 학생 운동부터 네. 뭐 40년 넘게 직업적으로 운동을 해요. 근데 네. 운동권에 보면 네. 나쁜 행태들이 있어요. 네. 그 시작은 정말 5.18 때문이었겠죠. 정청래 학생처럼. 초심은 있어. 예. 초심은. 그런데 그 다음에 못된 것들을 많이 배워요. 또 전두환하고 싸우면서 전두환을 많이 배웠어요. 닮았어. 그래서 저는 이 얘기하면 또 해당 사람들은 싫어하겠지만 제가 제일 이해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양군모 같은 거였어요. 양군모가 뭐냐면 양심수 군 문제 해결을 위한 모임이에요. 정권에서 해결해 줬어요 나중에. 그런데 그러니까 원래 군대를 안 가려면 1년 6개월 정도 실형 복용을 해야 돼요. 네. 근데 그거 말고 짧게 군대 감옥 갔다 온 사람들도 양심수 네. 군 문제 해결을 하자 이런 거예요. 예. 그래서 엄청나게 몰려다니고 제가 일하던 명동 성당에 와서 맨날 농성도 하고 이래가지고 하여튼 결국은 관철을 했어요. 이게 과거사 해결 차원에서. 물론 구속됐던 건 억울한 거고 구속됐던 거는 뭐 평가할 측면이 있지만 저는 제 또래 친구들을 그렇게 보면서 왜 쟤들은 정말 지금 시급한 현안이 되게 많은데 자기 현안만 챙기는 거구나. 되게 안쓰러웠어요. 그래서 도와달라고 그랬는데 그냥 저는 정말로 도와주고 싶지 않더라고요. 근데 그런 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운동할 때 막 정파들이 있었잖아요. 네네. 별것도 아니에요. 뭐 대통령 선거 어떻게 치를 거냐에 대한 작은 차이예요. 근데 그런 정파적 입장이 있고 또 우리 사회를 어떻게 해석할 건가? 우리 사회 성격은 뭔가? 사회 구성체는 뭔가? 이런 거 정도예요. 이렇게 돼가지고 정파가 나눠주면서 아주 고질적인 정파 싸움들을 합니다. 그게 이제 진보 정당에서도 계속 오는 거잖아요. 네. 이를테면 5.18 내란 세력보다 바로 옆에 있는 다른 운동하는 사람들이 더 싫은 거예요. 왜? 쟤들이 없어져야 내가 총학생회장도 먹고 이런 거예요. 네. 이게 몸에 뱄어요. 정청래 같은 사람, 최민희 같은 사람들.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지금 예. 가장 중요한 국면은 뭡니까? 이재명 정부의 성공이에요. 이건 이재명 개인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정말 앞으로 성큼 나가든지 아니면 윤석열 때 경험한 것처럼 뒷걸음치든지 그 자리에 주저앉든지 하는 상황인 거예요. 또는
일부 잘 나가는 사람들, 역대급 성과급 받은 사람들만 잘 나가고 동탄에 아파트값 쭉쭉 오르고 아이고. 그걸 보는 사람들은 허탈해야 되고 네. 그걸 보는 사람은 탈출구를 없고 탈출구는 없고 청년들에게 미래는 어둡기만 하고 이런 나라로 계속 갈 거냐 아니냐의 결정 상황이에요. 네. 근데 국회의원 4번 5번씩 하고 정말 자식을 국회에서 결혼시키면서 부주금 얼마가 들어왔을지도 모르고 이렇게 기득권 누리는 사람들이 작은 정파도 아니에요. 정치적 이념도 없고 오래 제2성만 있는 정파 구조에 빠져가지고 나쁜 운동권 행태를 반복하고 있는 거잖아요. 아 정말 못됐어요. 네. 운동을 넌 안 했기 때문에 너는 우리 편이 아니야. 우리 진영이 아니야. 이게 바로 그 운동권 기득권 세력들의 오랜 어떤 그런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 평생 운동만 했던 사람, 특히 직업으로 운동한 사람 네. 한테는 욕할 게 없으니까 저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네. 뉴 이재명이래요. 그래서 나 진짜 왜 족보도 과거에 이재명을 지지하지 않았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족보도 없어요. 새로 들어온 신인규 네. 또 누구죠? 김용남, 네. 뭐 예. 이연주 예. 이런 사람들은 뉴 이재명이겠지만 제가 왜 뉴 이재명이에요? 참. 재밌다. 아이고 한심한 인간들입니다. 어떻게든 이렇게 그 편을 묶어가지고 이 프레임워크를 시키는 거예요. 네. 이 사람들을. 그래서 우리 편 아니다, 남의 편이다. 그래 공격하라. 이쪽의 주인을 바꿔치기 하려고 한다. 뭐 이런 식의 아니 그래서 태도죠. 제가 받는 공격 중에 제가 이런 얘기 하니까 싫죠, 따갑죠. 그래서 제가 김민석 개라는 거예요. 김민석 얼굴 본 적도 없어요. 저는 아니 저희는 호불호도 없어요. 왜냐면 관계가 없으니까 한 30년 된 것 같아요. 얼굴 예. 본지. 그런데 김민석 국무총리가 저를 YTN 사회이사를 시켜줬다는 거예요. 아이고야. 아니 그러니까 이게 전형적인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입 닫아 이런 거예요. 더 공격할 테니까. 예. 근데 제가 사형 기업의 사회이사가 된 게 그것도 사내 이사도 아니고 예. 그게 무슨 대단한 족보고 벼슬이라고 한겨레 사회이사도 2번 하고 그랬는데 뭔 얘기냐면 그냥 싫다는 거예요.